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허위 신고 혐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조범동 씨 재판부가 일정 정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과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조범동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판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도 변론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조범동 씨의 변호사로 수임이 된 사람들이에요.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범동 씨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경심 교수가 허위 신고 여부에 가담을 했는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범동 씨의 변호인들이 변론을 전혀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어. 오히려 재판부에게는 정경심 교수의 공범 성립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해달라라고 아예 손을 뗐습니다.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재판부도 지난번 공판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판부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선후관계가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검찰의 꼼수가 하나 읽혀지는 겁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5차례에 걸친 준비 공판 과정에서, 공판 준비기일 과정에서 이 추가로 기소된 입시 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은닉, 위조, 교사 혐의에 대한 이 공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입시 비리 먼저 해야 된다, 사모펀드는 나중에 하자라고 아주 큰 소리 높여서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 전 준비 공판 때 사모펀드 먼저 하자.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이 사건 기록을 사모펀드 관련 서류부터 먼저 등사를 했고 그거부터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준비기일 때 검찰이 안 된다. 사모펀드부터 하면 안 된다. 입시 비리부터 하자.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증인도 많고 쟁점도 많고 해서 좀 늦춰서 해야 된다. 뒤에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했고 그 검사들이 조범동 씨 재판 법정에 와서는 저쪽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공범과 관련해서 이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검찰은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 혐의를 다루게 되면 거기는 이 호화 변호인들이 동원이 돼서 무죄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변론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범동 씨 재판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공범 유죄 여부를 판단을 일정 정도 받아두면 저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작전을 그렇게 세웠구나.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허위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조범동 씨의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라는 작전을 세웠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고요. 오늘 법정에서도 이 변호인들이 재판부에서 물었어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이 정경심 교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오늘도 변호인들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달라. 그러니까 조범동 씨 이 법정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이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변론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 상태로 지금 1차적인 간접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하는 점이 그래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사모펀드부터 하지 말고 입시 비리부터 하자고 그렇게 주야장천 주장을 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경심 교수의 또는 조국 교수의 가족입니다. 정경심, 조국 또는 뭐 그 아들, 딸에 대해서도 이제 기소 한 해 만에 이러고 있고 한다고 막 그러고 있죠. 그리고 뭐 동생, 또 오촌 조카, 오촌 조카는 조범동 씨고요. 그 일가들이 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소돼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코링크피의 명목상 서류상이지만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던 등기가 돼 있던 김모 씨. 이 김모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권 대표의 친구로서 조범동에게 불리한 증언을 가장 많이 쏟아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 지금 기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링크피의 역대 공식적 대표들, 당장 오늘 대표로 나온 증인으로 나온 이상훈 대표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 대표가 2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지금 기소가 안 돼 있어요. 이분들이 왜 기소 대상일 수가 있냐면 증거 인멸을 했다고 했잖아요. 조범동 씨도 증거 인멸 교사 혐의고요. 정경심 교수도 증거 인멸 교사의 공범입니다. 그러면은 증거 인멸 정범은 누구냐? 증거 인멸을 한 사람은 누구냐? 코링크피의 사무실에 있던 이상훈,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상훈 대표 또는 관련된 관계자들, 직원들, 이 증거 인멸 대상자일 거 아닙니까? 그 정범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증거 위조도 마찬가지죠. 코링크피의 펀드 운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증거 위조 교사범으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 위조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인멸한 사람도 없고 위조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내세웠던 논리대로라면 누군가가 허위 공문서를 행사를 했다면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제 정범이 될 텐데 증거 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닉 교사로 처벌을 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은닉한 사람이 있어야 먼저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는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하려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사람이 있어야 연결이 돼서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였단 말이죠. 그 논리 여기서도 대입을 하면 증거 은닉은 아니고요. 증거 인멸, 증거 위조 한 정범이 아무도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기소 대상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뭐 서류상의 대주주라든지 코링크피의 그 대표라든지 조범동 씨 말고 뭐 이상훈 씨라든지 또는 그 이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소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지금 기소가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허위 공시를 할 때 공시 책임자, 공시 담당자 또는 명목상 또는 공식적인 대표, 이 사람들 누구도 지금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횡령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검찰 측이 이런 관계자들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소를 하지 않고 그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조범동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지금 끌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일종의 플리바겐 아니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링크피 직원 급여를, 코링크피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WFM의 자금으로 코링크피 직원 급여를 지급한 것도 있고, 또는 이 조범동 씨가 운영하던 커피숍 직원 급여를 WFM 자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이때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결제 선상에 있던 사람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바로 횡령 혐의인데 횡령의 공범 아무도 지금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뒤에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늦추고
사모펀드 관련한 증거조사라든지 이런 걸 늦추고 조범동 씨 재판에서 먼저 정경심 교수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간접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 또 일종의 작전 내지는 꼼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관련돼 있는 공범으로 또는 정범으로 기소될 만한 사람들을 아무도 지금 기소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와서 조범동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 이게 세상에 이 바닥에 우연은 없다 이런 말 요새 많이 쓰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